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연령대별 재테크 세 번째 영상, 30살의 재테크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분야든지 하기 싫다, 따분하다 이런 것을 느끼는 권태기들이 있잖아요. 재테크의 권태기가 보통 30세에서 35세 사이에 많이 찾아오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30대가 바로 인생의 황금기고 재테크를 진짜 찐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30살의 재테크 첫 번째는 바로 빚테크, 빚청산입니다. 이제 사회생활도 많게는 5년 정도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통장도 자연스럽게 뚫게 되고, 또 이 외에도 내가 굳이 빚을 지고 싶지 않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대출을 하나 둘 많게는 3-4개까지 갖고 있게 되는 나이인데요. 빚을 다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빚을 정리를 좀 하자는 거죠. 우리가 무분별하게 빚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정작 내가 조금 더 큰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될 때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대체 뭘 갚아야 되지? 내가 지금 갚을 마음이 있기는 한데 뭐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순서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희애님, 저는 지금은 갚을 여력이 안 돼요. 그냥 정리만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짜고 짜다 보면 내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 정리하는 것에부터 의의를 둬봅시다.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종이로 표를 그리셔도 되고요. 한글이나 엑셀에다가 표를 하나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리표에 들어가야 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의 종류, 그리고 각 대출의 만기일, 대출받은 금액, 금리, 그리고 매달 나가고 있는 원리금,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의 합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본인의 학자금 대출이 얼마 남아있는지의 그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표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요. 매달 점검하신다면 너무나도 좋고, 나는 그래도 관심은 있는데 매달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주세요. 결국 이 금융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대출의 파이는 정해져 있거든요. 금융권의 정책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파이가 작아지고 커지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항아리의 바가지의 크기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더 큰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갚을 수 있는 것부터 갚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얘는 먼저 갚아도 되겠다. 얘는 좀 한참 뒤에 갚아도 되겠다. 순서대로 정렬을 해두면 한눈에 보기가 좋겠죠. 가장 시급한 거는 이자가 비싼 거, 금리가 높은 거 먼저 갚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간혹 예외적으로 이자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얘를 먼저 갚는 게 낫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1-2회 정도, 한두 달 정도만 더 갚으면 아예 대출을,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먼저 탁 털어버리고 나서 다른 것들 갚아 나가는 거죠. 특히 제가 빚 청산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회초년생이 되고 나서 독립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전세금, 목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월세살이를 많이 하세요. 물론 요즘은 이 전세 이자가 월세를 뛰어넘는 그런 현상들도 종종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달 돈을 내서 사라지는 것보다는 전세가 조금 더 아직까지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세를 위해서 우리가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서 레버리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30살의 재테크 두 번째는 청약저축입니다. 플레임으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인데요. 제가 청약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입이 아프도록 이미 영상들도 많이 만들었고 많이들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역도 좀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요. 가산점을 좀 유의 깊게 볼 나이예요. 그럴 나이가 됐습니다. 전략을 갖고 저축을 해야 내가 그나마 승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생각 없이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해가지고 저축하고 이런 라인이 조금 지났어요. 민영주택이랑 공공주택 각각의 1순위를 만드는 방법, 그 기준은 제가 이 영상 카드를 걸어둘 테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무주택 기간이랑 부양 가족수,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이렇게 3가지를 뽑을 수 있어요. 부양 가족수는 좀 뒤로 밀어두고 나머지 저축 기간, 무주택 기간, 요 두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가점을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하자고요. 무주택 기간의 가점 상한은 32점이고요. 1년 미만에서부터 1년 이상, 4년 이상, 7년 이상, 11년 이상, 15년 이상까지 32점을 부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그 전 영상에서 청약저축을 오래 갖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엄마들이 빨리 만들라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감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점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최대 17점을 부여하고 6개월 미만, 2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14년 이상, 15년 이상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거든요. 특히나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연말정산 영상을 항상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고 굉장히 강조를 드리거든요. 안 하면은 손해입니다. 그냥 정말 적금 부어가지고 이자 받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내가 뱉어내는 게 정말 너무 생각보다 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도 제가 20대 분들에게는 지역까지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보통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예치 금액이 다르잖아요. 서울, 부산이 좀 높은 편이고 그 외의 지역들은 조금 낮은 편인데 내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나중에 변수가 생길 수 있기는 합니다만 내가 앞으로 이 지역의 터전을 잡을 것 같다. 이런 그림들이 어느 정도 그려질 나이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 저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액 충분하네? 그러면 조금 더 높은 평형대를 노려봐야겠다. 혹은 나 서울, 부산에 살고 싶은데 지금 내가 저축한 금액으로는 택도 없대? 좀 더 저축률을 높여봐야겠다. 이제는 지역까지 신경을 쓰면서 저축을 할 때인 거예요. 30살의 재테크 마지막 세 번째는 수입 늘리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부자의 공식 이런 거 검색해 본 적 있으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부자의 공식은요. 아낀다, 더 번다, 투자를 한다. 바로 이 3단계입니다. 아끼는 거는 30살이 될 때까지 많이들 실천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20살의 재테크, 25살의 재테크에서도 가계부 쓰는 거를 정말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것 역시 아낀다라는 것을 진행하기 위한 단계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30살에 할 일은 바로 2단계, 더 번다입니다. 간혹 순서를 바꿔가지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투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30살의 재테크는 제 나이에도 가장 가까운 단계거든요. 금융 콘텐츠, 재테크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희애님은 어떤 재테크, 어떤 투자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더 벌기 위한,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거에 막 눈이 커져가지고 엄청 두리번 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근로소득만으로 조금 더 높이 디딜 수 있는 세상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엔잡러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퇴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눕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눕돈은요. 제가 주로 하는 얘기인데 누워서도 들어올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을 제가 요즘 눕돈이라고 불러요. 누워있는데도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런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일반 직장인분들도 전자책도 굉장히 많이 만드시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거 SNS 너무너무 잘 활용하셔가지고 부수입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정말 요즘은 부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부캐, 밈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것들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냥 메인 잡이 아닌 또 서브 잡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엔잡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돈이 될 만한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한번 쭉 써보시고요. 우리 예전에 수학 시간에 벤다이어그램 되게 많이 그렸잖아요. 이렇게 도형 그려가지고 교집합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칸을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다 보면은 돈도 되는데 내가 잘하고 심지어 좋아하면서까지 재미있게까지 일할 수 있는 교집합이 있네? 이거 한번 해볼까? 오히려 사회초년생 때는 이 작업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뭐를 잘하는 사람인지 어떤 게 돈이 되는지 시야가 좀 좁아요. 근데 30살쯤 되면은 사회생활도 좀 해봤죠. 돈도 좀 벌어봤어요. 그래서 시야가 넓어졌어요. 나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게 된 나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돈을 좀 벌어보니까 나 이거 좀 잘하더라. 나 이거에 좀 희열을 느끼더라. 이게 좀 눈에 보입니다. 벤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면서 교집합에 해당되는 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희애님 아니 재테크를 알려준다더니 뭐 돈을 더 많이 벌래요. 이거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테크, 돈을 불리는 거
거, 돈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그 틀을 맞추어서 틀을 깨지 않고 요 안에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체의 몸집을 먼저 키우시고 수입 자체를 조금 더 벌려 놓으시면은 돈 모으고 돈 불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투자하세요. 그게 진짜 재테크입니다. 다음 연령대별 재테크 마지막 영상은요, 35살의 재테크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